자, 아시아에서 포르투갈인의 식민지,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아시아의 식민지를 건설하는 내용이겠네요. 그죠? 자, 쭉 넘겨서 어디를 보냐? 제목이 뭔지 한번 봅시다. 아이고, 많이 넘기네. 문제도 많네요. 자, 포르투갈이 이스테빌리시 설립했대요. 수많은 식민지를 설립했대요. 아시아에. 우리가 이 식민지라는 게 식민지 정착민, 이 세틀러야. 세틀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을 컬러니스트라고 해요. 됐지? 수많은 식민지를 건설했다. 그럼 어떤 식민지가 있었는지 궁금하죠? 어떻게 식민지화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근데 아주 많은 식민지를 세웠대요. 언제? 탐험의 시대에. 그러나 그 식민지들은 천천히 이, 잃어버렸다. 사라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런데 포르투갈이 세웠던 그런 식민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대요. 그러면 왜 사라졌을까? 이게 중요한 거네요. 그죠? 왜 사라졌는지, 어떤 식민지가 있었을까? 그리고 왜 사라졌는가?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네요. 자, 이제 읽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읽어가면 될 것 같고. 자, 1문단 except 문제네요. 다음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걸 고르세요. 잘 읽어야겠네. 그지? 문제 하나뿐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고 풀어봅시다. 음. 자, 1448년 뭐 하는 동안에 대탐험의 시대에 포르투갈 선원들이 라운드했대요. 돌았다는 얘기죠. 어디를 돌았냐? 요거는 희망봉이야. 희망봉을 돌았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남단 쪽 이야. 그곳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희망봉을 돌았어요. 그래서 돌아서 어디로 갔냐면 인도양으로 갔대요. 나중에 expedition, 요 단어 중요해요. 탐험이라는 뜻이야. 탐험 또는 탐험대 이런 뜻입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에 들어간 탐험대들이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인도에 도착했대요. 1499년에. 자, 그리고 나서 1510년에 포르투갈이 고아를 캡처했다. 여기서 캡처는 이제 함락시켰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식민지화 했다는 얘기네. 인도에 있는 고아 지방을 식민지화 했다는 얘기죠. 함락시킨 거니까 점령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뭘 세웠냐 하면 무역 거점지, 교역소라고 할게요. 교역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역소와 1번 컬러니, 식민지를 그곳에서 세웠어요. 고아 지방에 교역소와 식민지를 설립했습니다. 자, 1511년에 포르투갈인들은 항해해서 말라카로 갔어요. 말라카는 어디에 있는 지방이냐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라카 지방 쪽으로 했고 빨리 컨커했습니다. 컨커랑 똑같은 말이 이제 캡처겠죠. 그 말라카를 또한 역시 점령했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그들을 take A to B,
A를 B로 데리고 가다죠. 그쵸? 그들이 가리키는 건 포르투갈인들이 인들을 어디로 데려갔냐 하면 스리랑카로 데려갔다는 얘기는 뭐야? 스리랑카도 점령했다는 얘기겠죠. 그치? 포르투갈인을 스리랑카로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차이나 해안, 그리고 재팬을 점령했다는 얘기야. 더욱 아시아를 식민지화하려는 노력으로, 그래서 아시아를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그리고 차이나 해안, 중국 해안과 재팬을 점령했네요. 자, 이제 점령한 거야. 탐험의 시대에 아시아를 식민지화했고요. 거의 5세기 동안, 500년 동안 그들의 포르투갈의 아시아 제국은 지속했습니다. 지속하다, 계속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차이나에 있는 마카오 식민지가 마지막 식민지였어요. 1999년에 사라진.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식민지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맨 마지막에 사라진 식민지가 마카오네요. 자, 그래서 일문단을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탐험의 시대 아시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빼앗긴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대답할 수 없는 것. 자, 어느 땅에서 포르투갈은 식민지를 세웠습니까? 그들이 말레이시아, 의 식민지를 세운 이후에 말레이시아에 여기 랜드겠죠, 그죠? 랜드. 말레이시아에 식민지를 세운 이후에 어느 땅들을 콜로니로 세웠을까요? 말레이시아에 말라카라고 나와 있죠? 말할 수 있겠죠? 말라카. 음. 자, 무엇이 야기시켰냐? 포르투갈이 잃어버리도록 모든 그것의 컬러니를 마카오에 있는 식민지를 포함해서 모든 컬러니를 뭐 때문에 잃어버렸냐? 이 얘기는 뭐야? 왜 포르투갈이 포르투갈이 잃어버렸냐죠? 모든 포르투갈의 콜로니스를 잃어버렸냐? 요 얘기죠. 이건 언급이 안 됐죠. 왜 잃어버렸는지는 아직 안 읽어서 언급이 안 된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고요. 자, 그러한 대탐험의 시기 동안에, 역사의 시기 동안에 포르투갈은 설립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의 컬러니를. 어느 기간 동안 아시아의 컬러니를 건설하기 시작했을까요? 뭐 1488년부터 1999년까지 거의 500년 동안이죠. 5세기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대답할 수 있고요. B번, 어디서 포르투갈은 그들이 첫 번째 식민지를 시작했습니까? 인도양에 들어간 이후에 인도의 고아 지방이죠. 다 대답할 수 있었고 B번만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다음에 왜 오스만 투르크를 언급했을까? 그건 앞부분에서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단어가 나오니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쉬프트가 나오네. 쉬프트, 이동하다, 옮기다, 바꾸다. 정답 B번이네요. 자, 그럼 이 문단 읽을게요. 이렇게 수사적 의도 왜 언급했냐? 이거는
이 문단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딱 잡고 읽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자, 드라이빙 포스 원동력이죠. 원동력. 원동력. 그냥 원인이야. 뭐 사이에서 탐험의 시대, 탐험과 식민지 사이에서 일어난 원인은 야기된 포르투갈에 의해서 행해진 탐험하면서 식민지화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 때문이냐? 무역 때문이다. 네모치세요. 다시 말하면 원동력은 뭐라는 얘기야? 무역이라는 얘기죠. 탐험을 하고 식민지화 할 수 있었던 원인은 교역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역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기는 하네요. 15세기 끝 무렵에 베니스와 베네치아라고 읽을게요. 제노바가 도미네이트 지배했습니다. 컨트롤했다는 얘기야. 무역을 지배했어요. 아시아에서 서쪽으로의 무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고수로 통과하는 무역이네요. 지중해. 그죠? 메디터레이니언. 지중해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동쪽에서 미안해. 아시아에서 지중해를 통과해서 서쪽으로 가는 무역을 지배했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그런데 이러한 무역 중 대부분이, 그치? 향신료에 있었다는 얘기는 주로 향신료를 교역했다는 거네요. 근데 이 향신료는 어디에서 온 거야? 아시아에서 와야겠죠? 아시아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상인들을 오형식 교역을 한 상인들을 매우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역을 통해서 상인들이 부를 얻었다는 얘기죠. 부유해졌다는 얘기야. 자, 지금은 이렇게 지중해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향신료가 서쪽으로 오게 되면서 무역을 한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1453년, 즉 15세기 중반에 오스만 투르크가 정복을 합니다. 비잔틴 제국을. 자, 비잔틴 제국이 어디에 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무역을 하는 통로를 얘네들이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무역을 통한 경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다는 얘기야. 무역로를 바꿔놨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비잔틴 제국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얘는 앞문장을 받는 주어입니다. 앞문장. 왜냐하면 콤마 찍고 엔드를 썼으니까 또 다른 문장을 쓰겠다는 거죠. 그것은 그것은 뭐예요? 오스만 투르크가 비잔틴 제국을 점령한 것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얘기야. 교역으로 향하는 문을 닫았다. 길을 막았다는 거죠. 지중해 동쪽에 문을 지중해 동쪽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이 끊겼다라는 얘기네요. 자, thereafter 그 후에 그냥 레터야. 그 후에 경제적 중심이 유럽의 경제적 중심. 다시 말하면 서양의 교역이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그치? 경제적 중심이니까 교역이 이동을 했습니다.
서쪽으로 이동을 했대. 서유럽 국가들로 옮겨갔습니다. 예를 들면 잉글랜드,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과 같은 교역의 중심이 서쪽 국가들, 서유럽 국가들로 옮겨갔다. 즉, 얘네들이 이 네 국가가 유럽 무역의 중심지로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자, 그중에서 포르투갈인들은 가장 위대한, 대단한 항해사였습니다. 그 당시의 항해사였다. 그러니까 항해를 했을 거 아니야. 옛날 비행기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항해를 잘했다는 건 그레이티스트니까 가장 교역을 잘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래서 그들은 포르투갈인들은 take advantage of 이용했어요. 바뀌는 경제적 흐름이라는 얘기는 뭐야? 바뀌는 무역로죠. 무역로. 하이다 하면은 흐름이라는 뜻이야. 흐름. 왔다 갔다. 조수니까. 경향, 흐름. 그러니까 무역의 경향을 이용했다. 바뀌는 무역의 경향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이용하면서 그들이 배를 이용하겠죠. 왜? 위대한 항해사들이었으니까. 새로운 식민지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땅을 찾았다는 얘기는 뭐야? 새로운 무역의 개척로를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 부유해지겠죠. 무역으로 부유해졌다고 앞문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읽었고요. 오스만 투르크를 왜 언급했어요? 무역로가 바뀐 거예요. 그죠? 이걸 계기로 해서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볼게요. A번 묘사하기 위해서 매너, 방식을 그 방식으로 이때 그들은 뭐야? 오스만 투르크는 비잔틴 제국을 패배시켰습니까? 아니죠. 그치? 비잔틴 제국을 정복했다고 했으니까 패배시킨 건 맞네요. 이걸 언급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지적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어느 땅을 그들이 지배했는지 15세기에 토론하기 위해서 그들이 베네치아와 고나와 가졌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향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끼친 영향, 어디에? 유럽의 경제 역사에 그들이 끼친 영향을 주목하게끔 하기 위해서 정답 B번이죠. 무역로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항해를 최고의 항해사들이 많았던 포르투갈이 좀 유리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 3문단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단어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rest away. 이 rest가 억지로 빼앗다야. 억지로 빼앗다. 그래서 rest away 하면은 그냥 take away 뜻입니다. 빼앗다라는 뜻이야. 뭐 deprive, 빼앗다. 뭐 snatch away도 괜찮죠. 낚아채는 거니까 snatch away. 자, purchase 구입하다, trade for 뭐뭐로 교역하다, 교환하다. 무엇을 위해 배틀 싸우다. seize네요. seize가 꽉 붙잡다라는 뜻도 있지만 장악하다. 그래서 빼앗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D고요. 자, 다음에 5번 문제 보세요. 자, 패러그래프 3을 읽은 다음에 얘는 확인하는 거예요. 포르투갈의 전략, 아시아를 상대로 이용했던
전략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그죠? 어떤 전략으로 아시아를 식민지화 했느냐. 그치? 딱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두 가지를 그대로 옮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문단은 포르투갈이 어떤 방법으로 아시아를 식민지화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글이겠네요. 자, 아시아에서 포르투갈은 시크투는 그냥 트라이투야. 포르투갈인들은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식민지를 뭐처럼? 영국처럼 거대한 식민지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not A but B 변형이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not A가 아니라 B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instead, rather, on the contrary, if anything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but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다. 그러니까 미안해. 여기까지네.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심지어 그들이 fellow countrymen, 자국 동포들, 포르투갈 국민들이야. 이거 뭐라고 할까? 여기 fellow countrymen, countrymen, 동포야, 동포. compatriot 이렇게 쓸게요. 동포. 포르투갈의 국민조차도 그치? 음. 아, 얘네들이 뭘 했어요? 얘네들이 포르투갈 국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심지어 포르투갈조차도 아메리카에서 디드 노력한 거죠. 식민지를 세우려고 노력한 거죠. 얘는 예를 봤죠? 시크, 소트야, 소트. 노력했던 거대한 식민지를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메리카가 저기 남북 아메리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원주민들, 걔네들을 거대한 식민지를 세우려고 한 거랑 똑같이 거대한 식민지를 세우려고 한 거 아니래요. 대신에 그들은 뭘 세웠어요? 아주 작고 수익성이 있는 무역 포스트, 교역소라고 아까 적어줬죠? 자, 여기서 프라피터블이 제일 중요해요. 무역을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돈 벌려고잖아. 그죠? 수익성이 있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루크러티브. 맨날 나오는 단어 시험 문제죠. 뭐 리워딩 써도 돼요. 리워딩. 이렇게 써도 되는데 뭐 루크러티브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얘네들은 무역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네요. 작고 수익성이 있는 교역서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됐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한 방식으로 작고 수익성이 있는 교역서를 세우려는 방식으로 그들은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노력을 어디에? occupying, 차지하고 요새화하는 것에 작은 지역을 요새화하다 같은 말 강화하는 거예요. reinforce, 강화하는 겁니다. 자, 점령 작은 지역을 차지하고 식민지화하고 다음에 요새화하려는 노력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두 번째 방식이 나오겠죠? 첫 번째 방식.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방식에 들어가는 거고요. 형광펜 칠해놓고, 요렇게.
자, 두 번째 방식, 협상함으로써 누구와 그 지역의 리더, 지도자들하고 뭐로부터? G로부터 힘의 지위를 가진 그 지역의 지도자들과 협상을 하면서 힘을 가진 위치로부터니까 힘 있는 지도자들과 협상을 했대요. 요것도 두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 그들은 secure 별표합니다. secure가 뭐 안전한 뭐 이런 뜻인데 동사로 쓰이면 힘들게 얻어내다요. 구하다. 무역권을 힘들게 얻어냈어요. 자, 여기 1번이라고 쓰고, 여기 2번이라고 쓰세요. 포르투갈이, 저기 식민지화 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계속 또 읽어볼게요. 거대한 오션 고잉, 해양으로 가는 베슬, 배니까 그냥 원양선이라고 할게요. 원양선이 수성했어요. 무자비한 지도자들을, 자, 무자비한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이란 뜻이겠죠? 동이었습니다. 하틀리스, 콜드, 블러디드, 냉혈한이죠. 인간 같지 않아요. inhumane, 자비가 없어요. 뭐 잔인하다는 얘기야. 프롤리. 잔인한 지도자들과 그들의 동료들을 아시아로 수송했다는 얘기죠. 실어 날랐는데 그 아시아는 그들이 빼앗은 거예요. 포르투갈인들이 빼앗은 거죠. 아시아의 땅을. 뭐로부터? 네이티브로부터니까. 원주민, 토착민이니까 원주민들, 아시아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빼앗은 곳이어요. 그리고 나서 실어 날랐어요. 무역 물품을 다시 포르투갈로 실어 날랐어요. 뺏어서 가져간 거네. 자, 대부분의 아이템은 그들이 가지고 돌아온, 요까지 해야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들이 가지고 온 대부분의 아이템은 향신료였고, 럭셔리 굿즈, 사치품이었습니다. 자, 또 그들이 가져온 건 요것도 포인트죠? 3번. 이렇게 해서 그러나 포르투갈은 또한 engage in, 참여하다, 종사하다, 관여하다. 노예무역도 했네요. 4번. 이렇게 쓰세요. 4번. 지금 포르투갈의 식민지에 대한 특징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무역도 했습니다. 자, 주요 포르투갈의 교역서는 아시아에서의 교역서는 코아, 1문단에서 읽었죠. 말라카, 몰루카 섬, 인도네시아에 있는 몰루카 섬, 차이나에 있는 마카오, 그리고 재팬에 있는 나가사키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5번 문제 풀러 갑시다. 자, 포르투갈의 전략 특징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시아에서의 식민지화한 포르투갈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루다, 원주민, 아시아
아시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동등하게 다루고 대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냥 rest away. 뺏었어요. 땅을 뺏었고, 그냥 실어 날랐어요. 그죠? 포르투갈로. 자, 그것은 강조합니다. 지배하는 것을 작은 지역을,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큰 식민지를 가진다기보다는 작은 지역을, 맞죠? 아큐파잉하고, 그거, 요새화하는 거, 포티파잉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 B번이 맞고요. 자, 그것은 얻었습니다. 권리를 얻었어요. 무역에 관한, 원주민들과 무역에 관한 권리를 얻었죠. 그것의 힘을 통해서. 맞죠? 맞나요? 여기, 그, 3문단 네 번째 줄 보세요. 힘이라는 G로부터 그 지역 리더자들과 협상하면서 아까 안 읽은 것 같다. 그쵸? 힘을 이용했다는 얘기죠. 미안해. 아까 내가 이 부분 안 읽은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 여기 보면 협상을 하는데 지도자들과 힘의 지위로부터니까 힘을 이용한 거 맞죠? 힘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 B번 맞고요. C번도 맞죠? 그렇죠? D번. 그것은 제품을 포르투갈로부터 제품을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포르투갈로 제품을 가져왔죠. 그쵸? 선물로서 원주민들에게 이거 뭐 아니죠. 그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뭐가 있냐 보니까 내용일치 문제가 있네요. 포르투갈에 대해서 전체 다 읽고 풀어야겠죠? 그치? 사실인 걸 고르세요. 그리고 재진술 문제가 있네요. 7번. 아, 이거는 다음 문단이구나. 음. 자, 그러면 다 읽고 풀어봅시다. 1, 2, 3, 4문단. 그러나, 그러나, 포르투갈인들은 이제 망하는 얘기 하나? 혼자가 아니었대요. not alone. 아시아에서 혼자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뭐야? 아시아를 식민지로 하려는 국가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보냈어요. 탐험가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아시아로 보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encroaching on 별표하세요. 무지 중요한 단어예요. 무조건 단어 시험 나옵니다. encroach. 자, 옮기고 요 위에다 쓸게요. 워낙 중요한 단어예요. 무엇을 침입하다, 침해하다, encroach, on, 뭐 upon 써도 돼요. trespass, 가로질러서 트랩, 미안해. trespass, on, infringe, on. 보통 얘네들은 이제 저작권 같은 거를 침해하다 할 때 많이 쓰고 한 단어로 invade야. 침략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뭐 make invade 이렇게 써도 되고 invade. 자, 지워도 되죠? 다 적었나? 음. 자, 그들이
포르투갈의 무역을 침해하기 시작했대요. 방해하고 빼앗은 거죠. 그치? 어. 자, 그것도 at times, 때때로 격렬하게, 격렬하게. 이 얘기는 뭐예요? 폭력적으로 침해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격렬하게라고 했을 때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쵸? 무력. 싸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스페인과 함께 스페인과 두 개의 조약이야. 협정 같은 거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서로 뭐 했다는 얘기야? 협정했다는 얘기야. 왜? 싸우니까. 싸우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죽잖아요. 그치? 야, 칼싸움, 10대 10으로 칼싸움 해봐. 살아남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스페인과,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뭔가 협정을 합니다. 나누자. 세상을 나누자. 뭐로 나눠요? 도메인, 영역으로 나누자. 그들 양쪽을 위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양쪽을 위한 영역으로 그 세상을, 이때 그 세상은 뭐야? 아시아 식민지를 나누자. 뭐 하면서 위드 분사구문이죠? 위드 분사구문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야 되고 능동이니까 ing 쓰고 있는 거야. 스페인이 대부분의 뉴 월드를 얻고 자, 그러면 포르투갈이 스페인에게 뭘 뺏긴 거야? 뉴 월드를 뺏긴 거야. 뉴 월드가 그냥 남북 아메리카야. 자,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자국민, 지금 포르투갈 얘기니까 자국민조차도 거대한 식민지를 아메리카에 점령했다고 산문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협정은 뭐냐 하면, 야, 스페인, 너, 뉴월드 대부분 다 너 가져. 그리고 포르투갈은 뭐 한 거예요? 포르투갈은, 자, 여기 위드 분사구문이야. 위드 목적어, 목적격보,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야 되죠? 또 목적어, 목적격보, 요렇게. 여기에 getting이 생략된 거죠. and 다음에 해석이 안 되면 다 생략 구문이에요. 아, 그래서, 포르투갈이 스페인한테 뉴 월드를 빼앗기네요. 빼앗겼다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쵸? 협정을 맺는 거죠. 야, 이쪽 너 가져. 아시아 내가 가질게. 요렇게 했고요. 자, 1580년대, 16세기 후반에 포르투갈은 부분이 되었대요. 함스부르크 스페인 제국의 부분이 되었다. 스페인이 침략해서 포르투갈을 점령한 이후에 짧은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길게 한 게 아니네. 딱 전쟁 딱 하고 나서 스페인이 이겼다는 얘기네. 포르투갈을 패배시켰잖아. 침략해서. 그래서 함스부르크 스페인 제국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야? 한국이 일본의 일부분이 되었잖아. 그치? 뭐 그렇게 됐다는 얘기야. 포르투갈이 힘을 잃었다는 얘기네요. 자, 이것은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복잡해진 거야. 문제를 복잡하게 한 거야. 아시아에 대한 권리가. 아시아가 포르투갈을 다, 식민지화하는 그런 권리를 조약을 통해서 얻었는데, 이 포르투갈이 져버렸어, 스페인한테. 그럼 아시아는 누구 거냐? 이거지. 포르투갈이 가질 수 있을까? To some extent. 어느 정도까지.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대요.
자, 요까지 읽고 일단 내용 일치 문제 풀러 갑시다. 6번 문제. 음. 자, 포르투갈은, 이승 다 포르투갈은 세우려고 시도했어요. 몇몇 큰 식민지를 뉴 월드에서 스페인이 했던 것처럼. 아니죠. 이런 말 없어요. 이거는 내용일치 문제로는 3문단에서, 그치? 3문단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자, 포르투갈은 협정을 했습니다. 스페인과 about 무엇에 관해서 그들 식민지의 로케이션에 관해서 위치에 관해서 그쵸? 너는 아메리카 먹어라. 나는 아시아 먹을게.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B번이고요. C번 전쟁을 했습니다. 스페인과 맞죠? 근데 스페인 콜론 식민지에서 스페인 식민지에서 전쟁을 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쵸? 아시아에 위치된 스페인 식민지에서 전쟁을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그것은 몇몇 아시아의 식민지를 잃어버렸다. 1580년에 이벤트, 뭐 전쟁이겠죠. 전쟁 때문에 아시아 컬러의 몇몇을 잃어버렸다. 1580년에 포르투갈이 한, 저기, 스페인 제국의 복속이 되죠. 전쟁에 져서. 그래서 몇몇 아시아 컬러니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복잡해졌다라고 했지. 그치? 복잡해졌다. 추론 문제가 아니잖아. 내용 일치 문제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졌으니까, 저기, 포르투갈 식민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면 안 돼. 그건 추론 문제고. 지금 내용 일치 문제잖아요. 음. 자, 다음에, 잠깐만. 자, 7번에 이제 저기 재진술 문제는 읽고 풀면 되고 또 일본에서 포르투갈 식민지에 무엇이 일어났냐? 읽어보면 되겠네요. 자, 어느 정도까지 아시아에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이 문제가 복잡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식민지에 관한 통제권을 누가 할 건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치? 식민지를 잃어버렸다. 뭐 이런 말은 없어요. 자, 그러나 이제 오문단 포르투갈은 그럭저럭 다시 얻을 수 있었어요. 독립을 스페인으로부터 668년에. 자, 우리 한국이 일본에 대한독립 만세를 한 것처럼 자, 1580년에 들어갔다가 1668년에 그러면 약 1세기 만에 그쵸? 한 80, 78년 약 1세기 만에 독립을 했다는 얘기예요. 스페인으로부터. 자, 이것은 마크했다. 시작을 마크했다는 얘기는 뭐야? 그냥 시작했다는 거죠. 디클라인, 포르투갈의 아시아 제국. 그러나 포르투갈의 아시아 제국에 대한 여기 디클라인은 그냥 멸망의 시작을 알렸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
이 mark the beginning 하면은 무엇 무엇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무엇 무엇의 시작이다. 시작이 되었다. 자, 그럼 궁금하네요. 독립을 했는데, 그러나, 포르투갈의 아시아 제국, 포르투갈이 점령한 아시아 식민지가 없어지기 시작했대요. 왜 그럴까? 궁금하죠? 그럼 설명해 주겠죠. 그죠? 독립을 했으니까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데 더 쇠약해졌대요.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 거고요. 자, 지우고 가겠습니다. 포르투갈은 곧 come into conflict. 충돌하다야. 싸우다. 누구와? 잉글랜드와 또 싸우고 네덜란드하고 싸우네요. 스페인 해결했더니 잉글랜드, 네덜란드와 또 싸우게 된 거야. 그리고 그들 양쪽 다. 자, 요건 요렇게 써도 되겠죠. 콤마 찍고 보스 오브 휘치 요렇게 쓰면 되고 이때 보스가 가리키는 건 누구예요?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죠. 어설팅,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포르투갈의 해외 제국이니까 아시아 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아시아 식민지, 포르투갈이 차지했던 그런 아시아 식민지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 자, 됐나요? 자, 재진술 문제야. 자, 그러면 and로 연결돼 있으니까 무조건 5대 5로 써야 돼요. 자, 잉글랜드, 네덜란드와 충돌하고 이 잉글랜드,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의 아시아 제국을 공격했다. 이 두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건 몇 번일까요? 자, 몇 번 문제? 7번 문제. 자, 잉글랜드하고 네덜란드가 그치? 첫째 뭐 했어요? 포르투갈과 싸웠잖아. 그치? 포르투갈과 싸우고 그리고 엔드로 연결되면서 다음에 포르투갈의 아시아 식민지를 공격했다는 얘기야. 자, A번 볼게요.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공격당했다. 얘에 의해서. 이건 맞죠? 포르투갈과 싸웠다는 얘기는 없네요. 그죠? 그쵸? 포르투갈과 충돌했다는 얘기는 없네. 아무튼 포인트 하나는 썼어요. 일단은 딴 거 보고 정답을 써야겠네요. 잉글랜드와 네덜란드가 조인 포스, 힘을 합쳤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포르투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힘을 합쳤다. 이런 말 없고요. 포르투갈은 패배했습니다. 몇몇 전투에서 아시아에서 얘네 두 국가에 의해서 패배했다. 이런 말도 없고요. 잉글랜드와 네덜란드는 부러워했다. 아시아 식민지, 포르투갈에 의해 소유된 이런 말 없고 어쩔 수 없이 A번 써야겠네요. 그치? 그렇게 좋은 답은 아니야. 포르투갈과 충돌했다는 말도 있어야 돼요. 왜? 엔드로 연결되면 무조건 5대 5로 써야 돼. 음. 자, 다음에 계속 읽어야겠네요.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일본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자, 강력한 파워풀한 네덜란드 해군이 공격하고요. 테이크 오버, 차지하다, 장악하다, 점령한 거야. 대부분이 포르투갈이 중요한 스파이스, 향신료, 교역,
교역지라고 해도 돼. 뭐 전초지인데 그냥 교역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자, 일본에 있는 나가사키 또한 네덜란드의 전초지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야? 네덜란드가 먹었다는 얘기죠. 포르투갈이 거기에 나가사키에서 패한 이후에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된 거야. 그죠? 네덜란드의 전초지가 됐다는 얘기는 다 읽고 문제 풉시다. 자, 영국은 시작했어요. 뭘 시작했냐? Make inroad. 얘 뭐, 얘 침입하다야. 자, 그럼 make inroad에다가 아까 쭉 화살표 연결해서 같은 말이 encroach on이네요. 그쵸? 4문단에 두 번째 줄, 4문단에 네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encroach, 침입하다 써줬잖아. 거기에 이제, make inroad도 침입하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침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before long 순이야. 곧 long before는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옵니다. 뭐뭐 하기 오래 전이란 뜻이고 그래서 before long을 쓸 거냐 long before를 쓸 거냐는 항상 시험 문제야. 뭐 간단해요. before 다음에 뭐 쓸 수 있잖아. 주어 동사도 쓸 수 있고 명사도 쓸 수 있고 그죠? 근데 long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요. 대부분의 서브컨티넌트 아대륙이에요. 아대륙이 영국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영국이 인도를 침입해서 아대륙 대부분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의 아시아 제국은 단지 고아, 마카오, 작은 전초지, 동티모르죠. 동티모르에 있는 작은 전초지, 마카오, 고아에 한정되게 되었어요. 구성하다죠. consist of. 그러다가 20세기 무렵에 단지 고아와 마카오만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뭐예요? 고아가 점령되고 마카오가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식민지라고 1문단 맨 마지막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고아도 없어지고 마카오도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네요. 1문단 맨 마지막을 봤을 때에는 마카오가 마지막 식민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식민지죠. 자, 그럼 8번, 일본, 포르투갈. 식민지, 일본에 있는 나가사키에 무엇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평화롭게 돌려줬다, 일본에. 이런 말 없고요. 네덜란드가 그것을 take away, 빼앗았다. 맞죠? 맞나요? 그죠? 더치가 네덜란드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 B번이네요. 자, 영국이 함락시켰다. 뭐 덕분에? 그들의 해군 덕분에 더치가 함락한 거예요. 알았죠? 네덜란드. 그래서 정답은 B번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포르투갈이 어떻게 식민지를 또는 어디 식민지를 아시아에서 만들고 어떻게
잃어버렸냐에 대한 과정의 글이고요. 시간상 먼저 정답 체크할게요. 3번, 4번, 5번입니다. 먼저 정답만 읽어볼게요. 많은 나라, 예를 들면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take away, 뺏었어요. 식민지를 뭐로부터? 포르투갈로부터 힘으로 뺏었다. 얘가, 얘가 오문단이라고 쓰세요. 오문단에 이제 마지막 문단에 이 얘기가 나와 있고요. 됐죠? 다음에 자, 그냥 when이야,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뭐뭐 할 때 포르투갈이 인도양에 들어갔어요. 배로. 그들은 설립했습니다. 콜로니를 아시아 지역에. 그죠? 요 1문단 요약한 거죠. 5번 많은 식민지들이 포르투갈이 세운 식민지들 인도의 고아를 포함해서 의도적으로 작았죠. 그쵸? 의도적으로 작았습니다. 근데 그건 그들이 집중하게끔 했어요. 특정한 장소에. 맞죠? 얘가 몇 문단에 있냐면 1, 2, 3문단에 있네요. 3문단. 이렇게 적어 놓고 나머지 읽어볼게요. 포르투갈이 마카오에 돌아왔어요. 뭐 중에 하나, 아시아의 콜로니 중 하나의 마카오로 돌아왔어. 차이나에 있는 끝무렵에 20세기. 뭔 말이야? 이런 말, 이거 틀렸죠? 2번. 마카오를 돌려줬다는 거죠. 아시아 식민지 중 하나의 마카오를 중국에 돌려줬다는 얘기네. 중국에 되돌려줬다. 이런 말은 없죠? 그치? 그냥 마카오는 그냥 1문단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중국의 마카오가 마지막 식민지였다라는 말뿐이 없어요. 맞습니까? 음, 뭐 추론 문제도 아니고. 자, 2번. 포르투갈은 유럽의 최고의 항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해했어요. 서쪽 해안을 아프리카의 희망봉 그리고 희망봉을 지나갔어요. 뭐 맞는 말 같지만은 주제급은 아니죠.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마이너죠. 자,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패배시켰고요. 그것을 포르투갈을 그들 제국의 일부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거의 1세기 동안. 1세기 동안 맞죠? 이건 맞는 내용이야. 하지만 주제는 아니죠. 마이너.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5번. 좀 빨리 했습니다. 괜찮지?